최근 드러난 이 문건은 단순히 군사 정보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외쳐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정반대로 오히려 언젠가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라 문건에는 구체적인 시점, 실행 조건, 그리고 관련 부처의 의견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국방부와 국무부가 각각 다른 접근을 제시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는 결국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내부에서도 이미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시나리오의 중심에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변수, 아니 이제는 결정자라고 해야겠죠.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내부의 정치 지도자가 어떤 신호를 보낼 때에 따라 대응 방안을 달리한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단순히 종속적인 동맹이 아니라 핵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독자적 행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워싱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결국 서울이 선택하면 끝난다는 거요. 그동안 일본이나 중국이 믿어왔던 미국이 한국을 묶어둘 것이라는 가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건이 지금 유출된 걸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말입니다.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걸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내부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세력이 흘렸다는 것, 즉 우리는 이미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은 과격하게 움직이지 말라라는 신호일 수 있죠. 다른 하나는 미국 내부의 갈등, 즉 국방부와 백악관 사이의 균열이 밖으로 새어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두 번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조지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기술자 체포 사건 이후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문건이 흘러나왔다는 건 미국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간 한국을 완전히 잃는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 비밀을 흘리자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결과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버렸죠. 이제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도 한국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히 한국을 위한 기회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을 자기 틀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일부러 조건부 허용이라는 프레임을 던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허용을 고려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의 관리 하에서만 하라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유출이 오히려 또 다른 족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번 유출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공식 문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즉, 미국이 전 세계 앞에서 한국 핵무장은 현실적 가능성이다라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이건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타예요. 중국은 동북아에서 핵균형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그 판이 흔들린 거죠.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비핵 국가지만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특권 의식을 가졌는데 한국이 독자 핵을 가지면 그 우월감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절호의 순간이라는 말씀이군요. 단순히 문건이 유출됐다는 사실에 만족할 게 아니라 서울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도 인정한 현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한다. 라는 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 여론도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핵무장이 현실적 선택지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점일 겁니다. 한국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워싱턴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되니까요. 제목 그대로 그림자 속의 계획 몇 년 전의 기밀 메모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한 장의 문건이 아니라 미국이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전략적 기획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당시 작성된 메모에는 작성 시점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서명한 인물들의 이름도 등장했죠. 국방부 차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심지어 의회 일부 위원장까지 서명 라인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한두 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워싱턴 권력의 핵심이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를 논의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모가 처음 등장한 게 바로 2019년 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당시 공개적으로는 한국이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라는 발언이 화제가 됐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내부적으로는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적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겁박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양보 카드까지 준비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이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은 한편으로 한국을 압박해서 비용을 더 얻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분노가 폭발했을 때를 대비해 핵카드를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계산은 치명적인 실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에요. 문건은 대체로 한국 대통령이 보수적이면 이렇게 대응하고 진보적이면 저렇게 대응한다는 식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냐 진보냐라는 단순 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는 상황에 따라 훨씬 더 단호하고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관계도 재조정할 수 있는 결단력을 보여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의 예상 틀을 벗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자들이 완전히 잘못 본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한국 지도자의 의지가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라는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할지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 폭발할지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던 거죠. 예컨대 조지아 사건 같은 돌발 변수는 문건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미국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메모가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왔다는 건 누구에게 가장 큰 타격일까요? 저는 당연히 중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게 무엇입니까? 한국은 미국이 맞기 때문에 절대 핵무장을 못한다. 이 논리가 이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이미 대비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베이징과 도쿄는 더 이상 그 허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일본의 입장은 곤란해졌습니다. 아베 시절부터 일본은 자신들이 핵 잠재력은 있으나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는 국가라는 독특한 지위를 강조했죠.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해구산을 보장받으면서도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 공식적으로 핵카드를 테이블에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의 전략적 자존심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일본 사회 전체에 불안과 열등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은 동북아의 균형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죠. 북한을 통해 남한을 압박하고 일본을 견제하면서 자신들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균형이 깨집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이미 그 가능성을 계산해왔다는 점은 시진핑 정부로서는 악몽과도 같은 일일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기대가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 기밀 메모는 단순히 과거의 문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를 설명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이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이제 실제 정치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하게 우리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면 국제사회는 이미 미국의 문건으로 인해 그 발언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겁니다. 앞서 살펴본 펜타곤 메모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 핵심 인물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왜 미국은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도 늘 서울의 신호, 특히 대통령의 의지를 중점 변수로 놓았을까요? 단순히 직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보여준 여러 차례의 행보에서 워싱턴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결단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조지아 사건 당시 미국에 단호하게 항의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끌어낸 모습은 그가 단순한 국내 정치인이 아니라 국제 정치 무대의 플레이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문건을 보면 미국은 한국 대통령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신중하게 움직이는 유형, 둘째는 필요하다면 독자 노선을 택하는 유형.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미국조차 그를 단순히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하지만 결단은 빠르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것은 미국이 그를 잠재적으로 가장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협상에서 반드시 상대해야 할 인물로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세계 반도체 방산이초선 원전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과거와 달리 자주 국방, 자주 핵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두 흐름을 동시에 읽고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더 이상 대통령을 변수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결정자로 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한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이용해 자국 내 분열을 관리하려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반대한 게 아니라 한국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곤란하게 만든 주체로 비칠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조차 한국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의 시선은 누가 책임인가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면 그건 곧 한국이 판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방증이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가 자국 안보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는 셈이죠.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국내 정치의 리더가 아니라 동북아 전략 판도를 좌우하는 키맨이 된 거네요. 특히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지금껏 자신들이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보유국이라는 우월감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한국 대통령의 결단 하나에 모든 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늘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해 남한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은 더 이상 북한을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 억지력을 갖추겠다라고 선언하면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하루아침에 붕괴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에 놓은 건 단순히 분석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필연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핵무장을 선택했을 때 우리 국민은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특히 50대, 60대 세대에서는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가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핵무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기술자들의 집단 체포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방산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 전문가들이 미국 땅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 사진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동맹 맞나? 왜 동맹국의 기술자를 범죄자처럼 다루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죠. 이게 바로 미국이 놓친 순간이자 한국이 더 이상 참지 않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일 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던 사건이었죠. 특히 그때가 마침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조지아 사건은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동맹을 이용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건 그 사건이 한국 내 여론을 단일화시켰다는 겁니다.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조지아 사건이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처럼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아마도 시점은 늦춰졌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무리수를 둔 덕분에 한국은 명분과 정당성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이제 서울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이 우리 기술자를 인질처럼 다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미국만 믿어야 하는가? 라는 논리가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실수 하나가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밀어올린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중국과 일본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내심 크게 긴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 한국 여론이 강경해졌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을 테니까요. 실제로 일본 언론은 한국이 조지아 사건을 계기로 핵무장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계령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이라는 지렛대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 평양을 앞세워 서울을 압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조지아 사건은 단순히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전략 질서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관점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미국은 이 사태를 일부러 이용하려 한 건 아닐까요? 즉, 한국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경한 행동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압박했을 때 서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독자 노선을 요구하게 되었으니까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그 정도로 치밀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 갈등 속에서 무리수를 둔 결과가 조지아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법무부, 백악관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움직이다 보니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 실수가 한국을 각성시킨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던졌으니까요. 결국 조지아 사건은 한국에게 인내의 한계점을 보여준 상징이 된 셈이네요. 이제는 미국도 알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요. 국민이 하나로 뭉쳤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미국의 행동을 목격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미국 내부에서 한국의 핵무장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의회 각 파트마다 입장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은 이미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하므로 제한적 핵무장 권한을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군부와 일부 정책자들은 한국에 핵을 넘겨주는 순간 동북아 전략 균형이 무너지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다라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내부 균열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미국 전략 전체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의회 내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같은 당 안에서도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원 군사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기회라고 했지만 국방부 장관과 참모들은 우리가 통제권을 잃게 된다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까요? 단순히 동맹국 권한 부여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자존심과 세계 패권 경쟁에서 오는 불안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이 핵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이 그동안 동북아에서 누려온 독점적 군사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강해지는 순간 미국은 스스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내부 문서와 분석을 보면 국방부와 백악관 간의 기밀 회람이 수차례 오갔는데 모두 솔 팩터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핵 능력이 미국의 전략 옵션을 재편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만큼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전략의 변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논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장기적 대비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부의 이 균열은 한국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국은 외부 압력 없이 독자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정책 지연과 혼란은 서울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 기술 이전, 그리고 핵 관련 협상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내부 균열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워싱턴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한국이 원하는 모든 권한을 얻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균열 자체가 이미 한국의 전략적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압박 대상이 아니라 미국 내부 결정 구조를 흔들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내부 균열과 서울의 전략적 움직임이 공개되자 중국은 단순한 놀람을 넘어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곧바로 비공개 국무회의가 소집되었고 국가안전위원회와 군부, 그리고 외교부까지 긴급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동북아에서 자신들이 구축해온 전략적 우위와 영향력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공식적으로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 필요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핵 능력은 전략적 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중국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위성국 정도로 평가되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 핵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로 분류되면서 기존의 계산법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보도된 내부 자료에 따르면 PLA, 중국인민해방군 전략기획팀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서울의 결정 하나로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일본 해역과 러시아 극동까지 전략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 시나리오 기반 분석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핵무기를 자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기존의 중국, 북한, 한국 간 군사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핵 억제력 면에서 한국이 독립성을 확보하면 베이징이 북한을 통해 압박을 행사하던 기존 전략은 무력화됩니다. 이건 태프켄 벤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첫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압력을 가하고, 둘째,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미 핵무장과 자주권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위협과 경고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베이징은 아직도 한국을 미국의 지시를 받는 동맹국으로 보는가, 아니면 독립적 전략적 플레이어로 보는가? 최근 자료를 보면 후자 쪽으로 평가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 전략에서 재계산을 강제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 예를 들자면 중국이 최근 공개한 군사훈련 계획에서도 한국 방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북한과 남중국해 중심이었지만 이제 한국의 해 공군 움직임까지 실시간 분석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 자체가 이미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충격을 받았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한반도를 자신들의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핵무장 불균형에서 우위를 점하는 위치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 독자적 핵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일본의 동북아 전략 우위라는 허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시게이로 이셔버 총리는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핵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일본의 억제력은 무력화된다. 이는 국가 안보의 치명적 위협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공포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기술적 우위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중이었지만 이번 핵능력 확보와 전략적 자주권 강화로 서울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지역 패권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 모두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당황은 몇 가지 구체적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적 대화를 강화하려고 서둘렀고, 둘째, 미국과의 전략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한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한국이 이미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위 국가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럼 일본은 이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미국에 의존하여 한국을 압박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여 서울을 견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가 현실성이 낮다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미 한국을 전략적 변수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은 자국의 핵 전략을 통해 모든 외부 압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 문서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독립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의 방위 정책과 핵 억제력 전략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이 핵자주권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의 동북아 내 우위라는 허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라 일본 전략의 구조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의 공포는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인들은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일본의 안전보장은 불확실해진다라며 이기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 내 정책 결정을 제한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외교적 주도권을 강화하고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NATO는 유럽 중심의 군사동맹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의 핵자주권 확보와 전략적 독립선언은 NATO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NATO와 협력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것입니다. NATO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독립적 핵능력과 첨단 방위 기술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NATO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하이테크 방위 산업과 첨단 미사일 기술, KF-21, KSS-3, 천궁3 등의 핵심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 유럽이나 미국이 직접 공급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군사 협력이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은 전략적 독립을 선언하면서 NATO와의 협력에서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동맹국이 아니라 협력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NATO 내부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본을 아시아 내 전략 거점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서울이 핵심 전략 허브로 떠오르면서 NATO의 아시아 전략 자체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NATO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방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보고가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이 NATO와의 협력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정책과 전략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자국 영공과 해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훈련, 첨단 정보 공유, 미사일 방어망 협력 등을 조건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NATO가 아시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NATO 입장에서 한국이 독립적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방어력 강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핵 능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키고 NATO의 아시아 전략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즉, 한국의 독립적 전략력이 없었다면 NATO는 아시아에서 제한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첨단 AI 기반 군사 정보망, 이성 정찰, 사이버 방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NATO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원과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SS-3 핵잠수함과 천궁3 미사일 시스템은 유럽이나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동북아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NATO에게 매우 매력적인 전략적 선택지입니다. 이제 가정해봅시다. 이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핵자주권 실행에 동의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린라이트를 주었다고 하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은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라오 남각 내부 기밀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서울의 신호를 기다리며 모든 대응 계획을 대기시켜왔고 단 한 번의 승인으로 모든 전력이 활성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린 라이트가 떨어지는 순간 서울은 단순히 독립적 핵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은 즉각적으로 전략적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조차 평소라면 지휘하는 쪽이었지만 이번에는 서울의 선택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시간적 우위까지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핵탄두와 미사일 배치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72시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략적 옵션을 재조정해야 하고 중국과 일본은 뒤늦게 대응책을 찾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력 배치와 억제력 구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72시간 우위는 국제관계에서 거의 결정적인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적 압박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독립적 핵능력과 첨단 방위 시스템이 이미 이러한 압박을 상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SS-3 핵잠수함, 현무 6 탄도미사일, 천궁3 미사일 등은 단독으로도 전략적 억제를 실행할 수 있고 NATO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72시간이라는 단기간 내에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완벽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평소라면 방위비나 전략적 결정에서 압박을 행사했겠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그린라이트 결정이 모든 계산을 바꾸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캠프 험프리스 주둔 비용 협상이나 미사일 배치 조정 등 모든 정책이 서울의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72시간 동안 국제 언론과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 자주권을 선언하면 시장은 한국의 전략적 독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원화 강세와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전략적 주도권 변화와 핵 능력 확보는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린라이트가 떨어지고 한국이 핵자주권을 공식화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에서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지시를 따르는 종속적 동맹국이었지만 이제 모든 권력 구조가 역전됩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리는 위치가 아니라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협상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균형의 변화가 아니라 외교적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라오남강 내부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은 한국의 핵 자주권 승인 직후 즉각적으로 대응 전략을 재조정했습니다. 국방부와 백안과는 한국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30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 군사 지휘 구조 역시 재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동북아 전략에서 사실상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기존 압박 카드가 모두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 요구, 미사일 배치 조정, 혹은 전술 핵 배치 등 워싱턴이 한국을 압박하던 수단들은 모두 한국의 독립적 결정을 통해 제한됩니다. 이제 한국은 원하는 조건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미국은 그 테이블에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맞춰야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만약 미국이 여전히 압박을 가하려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이미 전략적 선택권과 군사적 억제력을 동시에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의 시도는 국제적 지지와 동맹 내 신뢰 문제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국의 독립적 핵 능력은 외교적 협상에서도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독립적 핵 능력과 전략적 주도권은 주변국에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북한은 즉각적인 군사적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서울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 미국조차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결정에 맞춰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또한 이번 변화는 경제적 영향력에도 직결됩니다. 워싱턴이 한국의 결정에 종속되면서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방위 체계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는 원화 강세, 외국인 투자 증가, 첨단 산업 유치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번 사건, 즉 서울의 핵자주권 선언과 미국과의 관계 역전은 단순한 군사 외교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줍니다. 실제로 정보가 유출되자마자 아시아, 유럽,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초단기적으로 원화, 달러, 엔화, 위안화의 변동성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독립은 외국 자본에게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신호로 작용하며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자금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핵 문제나 군사적 긴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오지만 이번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강력한 억제력, 첨단 방위 산업 역량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 SK 같은 핵심 기술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전한 선택지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원화는 단기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과 중국의 금융 불안입니다. 일본 엔화는 즉시 약세를 보였고
중국 위안화는 전략적 긴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핵자주권과 전략적 독립으로 인해 자신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지역 금융 안정 기여국이라는 이미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렇게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외국 자본 유입과 원화 강세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 방위 산업, 반도체와 AI 등 전략적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죠. 정확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장기적 경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 집중됨으로써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글로벌 금융 및 무역 협상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반응은 국제 정치와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한국의 전략적 독립은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위험이 낮고 전략적 주도권이 확보된 시장이라는 신호를 보내므로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적 불확실성을 떠안게 되며 이는 전략적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이 핵자주권을 공식화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자 즉시 러시아와 중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 한국의 전략적 독립이 동북아 균형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당 중앙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며 한국의 핵자주권이 중국의 지역 패권 전략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틀 안에서만 계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한국은 독립적 핵능력을 갖추고 전략적 주도권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두 나라는 단순히 외교적 압박을 넘어 경제적, 군사적 계산을 재조정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는 한반도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종속 관계를 벗어난 상황에서 어떤 군사적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자주권이 북중러 삼각 군사협력 구조에 직접적인 도전을 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즉각적으로 외교적 경고를 바라며 경제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적 독립과 글로벌 금융 및 기술 경쟁력은 중국의 압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 이미 첨단 방위 산업과 핵 억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실제 군사적 행동은 극도로 위험하고 국제적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국은 이러한 위협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이번 상황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한층 강화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응하는 동안 한국은 NATO 및 미국과의 협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첨단 산업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군사적 힘뿐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두 나라의 대응은 한국의 전략적 계산을 단단히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긴장하며 대응할수록 국제사회와 투자자들은 한국의 안정성과 주도권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군사적, 외교적 주도권뿐 아니라 금융과 경제에서도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번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모든 전략적 무기, 심지어 동맹국의 핵무기까지 포함하여 한반도 내 배치되는 모든 무기 결정에 대해 서울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을 바꾸는 선언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획기적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과 전략적 결정에 종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핵 거부권 선언은 한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상징하며 동맹국조차 한국의 승인 없이는 핵 배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한국이 안보 결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향후 동맹국이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다면 서울의 승인 없이는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제 군사 전략에서 한국의 결정권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군사 균형을 재편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전략적 종속국으로 여겨왔지만 이제 서울의 독립적 핵 주도권으로 인해 일본은 완전히 계산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지역 패권 계획이 한국의 전략적 독립과 핵 자주권으로 직접적으로 도전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NATO, EU,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한국의 핵거부권 선언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전략과 안보 결정에서 중심축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독립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이 거부권을 전략적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첨단 방위 산업과 기술 투자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거부권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 경제, 외교 모든 영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독립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며 동시에 주변국과 동맹국 모두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지역 강국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핵자주권과 전략적 독립을 확보한 서울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략 지도에서도 중심축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도 한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안보의 경제의 외교 모든 영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눈부신 변화입니다. 과거 동북아의 균형은 미국의 지휘 아래 일본, 중국, 러시아가 상호 견제하는 구조였지만 이제 서울이 전략적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입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주요 동맹국이라고 자부했지만 서울의 전략적 독립으로 인해 과거의 우월적 지위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자주권이 북중러 협력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첨단 기술력과 경제적 힘으로 이들의 압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제 금융과 투자도 서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 자주권과 전략적 독립을 확보한 한국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과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유망한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외국인 투자 유입과 첨단 산업 계약이 급격히 증가하며 서울이 글로벌 경제 지도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주도권뿐 아니라 경제 외교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분명 일부 국가는 반발할 수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핵억제력이 보장되는 한 전 세계는 결국 서울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이 중심축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향후 각국의 외교와 군사 전략은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계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서울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며 한국이 미래 글로벌 권력 지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핵자주권 확보,
전략적 독립, 글로벌 영향력 확장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안보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선언입니다. 이 순간 서울은 전 세계에 명확히 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에게 있다. 정말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과 전략적 결정에 의존하며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압력 속에서 제한적인 선택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핵 거부권과 독립적 전략적 결정권을 통해 동북아 안보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모든 전략적 계산에서 주도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언은 단순히 동북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시장, 외교적 협상, 군사적 동맹 구도까지 모두 한국의 중심 역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군수산업과 첨단 기술 투자 결정에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실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글로벌 권력 구조의 축을 완전히 재편하는 효과를 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조차 이제 한국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전략적 종속국으로 간주했지만 이번 핵 자주권 선언과 전략적 독립은 미국이 사실상 한국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허락해야 한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은 외교적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방위비 분담, 첨단 무기 공동 개발, 국제조약 참여 여부 등 모든 협상에서 한국은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은 자신들이 지역 안보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해왔지만 이제 한국의 전략적 독립으로 인해 자국의 우월적 지위가 붕괴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 자주권이 북중러 협력 구조를 흔들 수 있음을 인지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까지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스크바는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서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 혹은 견제 전략을 새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한국은 동북아 전역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경제적 영향력으로도 직결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력과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유망한 중심지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 유입은 급증하고 첨단 산업 계약과 국제 파트너십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독립은 단순한 군사적 정치적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무역, 금융, 기술, 첨단 방위 산업 모든 분야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SK, 현대중공업과 하나그룹 등 국내 산업은 국제적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도 한국의 결정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전략적 독립과 핵 거부권을 확보한 한국은 앞으로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까요? 저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는 독립적이다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결정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전략적 경고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 선언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 경고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며 그들의 정책과 전략적 선택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위협적 강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동맹국과 투자자들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핵자주권 선언은 북한 문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은 이제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동시에 강력한 억제력과 협상력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국 중심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의 전략적 독립과 핵거부권 선언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질서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울은 모든 전략적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지며 동북아와 세계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세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는 이제 한국의 결정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NATO, EU 모두가 서울의 판단을 존중하고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전략과 안보 질서에서 중심축 역할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 세계에 보내는 최종 메시지이며 한국의 독립과 주도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